가만 좀 있으라고 이 할망구야. 내 아들 좀 불러줘. 나 엄마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황금빛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듭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시어머니 영숙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멍한 눈빛으로 창밖만 바라봅니다. 할머니, 약 먹어야죠. 요양보호사가 다가옵니다. 40대 여성, 피곤한 얼굴입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립니다. 난 약 안 먹어. 할머니, 매일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서 드세요. 약을 내밉니다. 영숙이 손을 뿌리칩니다.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보호사의 얼굴이 굳습니다. 아니, 진짜.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영숙이 움찔합니다. 보호사가 영숙의 팔을 잡습니다. 거칩니다. 손가락 자국이 팔에 새겨집니다. 아파요. 영숙이 신음합니다. 보호사는 개의치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요. 영숙을 침대에 눕힙니다. 밀어붙입니다. 영숙의 머리가 벽에 부딪힙니다. 둔탁한 소리. 영숙이 신음합니다. 눈을 질끈 감습니다. 보호사가 흩어진 약을 줍습니다. 짜증 섞인 혀 차는 소리. 영숙은 침대에 누운 채 떨고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다른 침대의 할머니들은 못 본 척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것을. 보호사가 방을 나갑니다. 문이 쾅 닫힙니다. 고요. 영숙이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립니다. 멍이 시퍼렇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자유로운 하늘. 새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경수야,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작게 중얼거립니다. 복도 끝 CCTV 카메라의 빨간 불이 깜빡입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XX야. 밥이 이게 뭐야? 개먹이도 아니고. 저녁 7시 낡은 연립주택 안아버지 철호의 고함이 좁은 방을 가득 채웁니다. 소주병이 식탁을 때립니다. 국그릇이 기울며 국물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9살 경수는 방 구석에서 몸을 움츠립니다. 작은 손으로 귀를 막지만 소리는 스며듭니다. 여보, 제가 다시 할게요. 어머니 영숙이 조심스럽게 일어서려 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철호가 영숙의 앞치마를 움켜쥡니다. 다시? 또 이따위로 할 거면서? 앞치마가 찢어지는 소리. 영숙이 비틀거립니다. 벽에 등이 부딪힙니다. 철호의 손이 올라갑니다. 아빠. 경수가 뛰쳐나와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습니다. 철호가 경수를 밀어냅니다. 작은 몸이 바닥에 굴러갑니다. 머리가 장롱 모서리에 부딪힙니다. 따뜻한 액체가 이마를 타고 흐릅니다. 경수야. 영숙이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철호는 소주병을 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집이 조용해집니다. 영숙은 경수를 안고 화장실로 갑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들의 이마를 닦아줍니다. 피가 묻은 물이 세면대로 흘러내립니다. 괜찮아. 영숙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립니다. 경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봅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멍이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생긴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안 아파? 엄마는 안 아파. 경수만 안 다치면 돼. 영숙이 억지로 웃습니다. 경수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철호가 돌아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온몸에서 소주 냄새가 풍깁니다. 영숙은 이미 방문을 잠그고 경수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문 열어. 철호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영숙은 경수를 더 꽉 안습니다. 경수는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습니다. 빠르게 뜁니다. 열어, 이년아. 발길질 소리. 방문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소리가 멈춥니다.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철호가 소파에 쓰러진 것 같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숨을 쉽니다. 경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자자. 이제 괜찮아. 하지만 경수는 잠들 수 없습니다. 이마가 욱신거립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길이 느껴집니다. 새벽 5시 영숙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엽니다. 거실 소파에 철호가 입을 벌리고 자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소주병이 2개 더 굴러다닙니다. 언제 마신 건지 모릅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갑니다. 어젯밤 쏟아진 국물을 닦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줍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소리를 내지 않으려 숨도 참습니다. 경수가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영숙이 도시락을 쌉니다. 밥과 김치, 계란말이 1조각, 반찬통 안에 쪽지 하나가 접혀 있습니다. 경수야, 엄마가 사랑해. 오늘도 힘내. 경수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전 한 번 더 어머니를 봅니다. 영숙이 손을 흔듭니다. 경수도 손을 흔듭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경수는 천천히 걷습니다. 집에 가기 싫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서 집을 올려다봅니다. 2층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현관문 앞에 섭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또 싸우고 있습니다. 돈 좀 줘봐. 없어요. 이번 달 생활비도 다 떨어졌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숨겨둔 거 있잖아. 서랍 뒤지는 소리. 뭔가 깨지는 소리. 경수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습니다. 돌리지 못합니다. 1시간쯤 지나 철호가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경수를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경수가 집에 들어갑니다. 영숙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서랍이 모두 뒤집어져 있습니다. 옷가지와 물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엄마. 영숙이 고개를 듭니다. 눈가가 빨갛습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수 앞에서는 웃으려 합니다. 왔구나. 배고프지? 엄마가 밥할게. 영숙이 일어서려 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경수가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9살 아이의 작은 손이 어머니의 팔을 잡습니다. 엄마, 나 배 안 고파. 같이 쉬자. 둘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영숙이 경수를 안습니다. 경수도 어머니를 안습니다. 둘의 체온이 섞입니다. 경수야. 응? 엄마가. 미안해. 영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경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더 꽉 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방 안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불을 켜지 않습니다. 둘은 그렇게 어둠 속에 누워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철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2월 중순인데도 눈이 아닌 비입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를 경수는 멍하니 바라봅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철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들립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영숙이 재빨리 손을 닦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김철호 씨 보호자 되십니까? 영숙의 손이 굳습니다. 네. 저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실려오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경수가 달려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영숙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코트를 집어듭니다. 경수의 손을 잡습니다. 병원 가야 해. 아빠가 빗속을 뚫고 택시를 잡습니다. 병원까지 20분. 영숙은 내내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경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응급실 앞입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피 묻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아내입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립니다. 표정이 무겁습니다. 환자분이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량에 치였습니다.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영숙이 비틀거립니다. 경수가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짧은 침묵. 복도에 울려 퍼지는 의료기기 소리들.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숙은 울지 않습니다. 그저 벽에 등을 기댑니다. 천천히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습니다. 경수는 어머니 옆에 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둡니다. 다시 뻗습니다.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엄마. 영숙이 고개를 듭니다. 눈가가 젖어 있습니다. 경수를 봅니다. 한참을 봅니다. 이제 우리 둘이야. 그 말이 전부입니다. 시신 확인을 합니다. 하얀 천이 덮인 침대. 간호사가 천을 걷어냅니다. 철호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자는 것 같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봅니다. 오래 봅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가자. 경수가 뒤따릅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집니다. 조객은 많지 않습니다. 철호의 직장 동료 몇 명, 동네 사람 몇 명. 3일장. 영숙은 상주로서 자리를 지킵니다. 곡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립니다. 참 담담하네. 원래 사이가 안 좋았나 봐. 영숙은 듣지 못한 척합니다. 경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습니다. 검은 완장을 두른 작은 팔이 떨립니다. 장지로 향합니다. 비는 여전히 내립니다. 관이 땅에 묻힙니다. 흙이 관을 덮습니다. 한 줌, 두 줌. 영숙이 마지막 흙을 뿌립니다. 무덤 앞에 섭니다.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이제 가자, 경수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텅 빈 거실. 소파에 철호가 누워있던 자리가 보입니다. 바닥에 소주병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영숙이 창문을 엽니다.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방 안의 술 냄새를 내보냅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경수가 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엄마, 춥잖아. 창문 닫자. 응. 그래야지. 창문을 닫습니다. 방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밥할게. 영숙이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재료가 별로 없습니다. 김치와 계란, 밥 조금. 계란을 풀어 지단을 붙입니다. 김치를 썰어 담습니다. 밥을 데웁니다. 간단한 상이 차려집니다. 먹자. 둘이 마주 앉습니다.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먹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밥을 다 먹습니다.
영숙이 그릇을 치웁니다. 경수가 돕겠다고 하지만 영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넌 쉬어. 엄마 혼자 할게.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경수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봅니다. 설거지를 마친 영숙이 거실로 옵니다. 경수 옆에 앉습니다. 경수야. 응?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경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10살 아이가 뭐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열심히 일할게. 경수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영숙이 경수를 안습니다. 경수도 어머니를 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은 일을 찾아 나섭니다. 식당, 청소, 무엇이든 합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에 돌아옵니다. 경수는 혼자 집을 지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숙제를 합니다. 어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밤 10시 문이 열립니다. 영숙이 들어옵니다. 지쳐 보입니다. 하지만 경수를 보면 웃습니다. 우리 아들 잘 있었어? 응. 엄마는? 엄마도 잘 있었어. 거짓말입니다. 영숙의 손은 빨갛게 트고 허리는 굽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합니다. 보상금이 나옵니다.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전부입니다. 영숙은 그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경수 학비와 생활비로 쓸 돈입니다.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경수 대학까지 보낼 거야. 영숙이 통장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경수는 옆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봄이 옵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영숙이 일어납니다. 조용히 씻고 옷을 입습니다. 경수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입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을 챙깁니다. 자신 것 하나, 경수 것 하나. 옷이 집을 나섭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습니다. 첫 차를 탑니다. 시장 식당입니다.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합니다. 설거지, 청소, 서빙, 무엇이든 합니다. 사장님이 영숙을 좋아합니다. 성실하고 말이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일당을 받습니다. 봉투에 넣어 품에 안습니다. 따뜻합니다. 밤 10시 집에 도착합니다. 경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공부하느라 고생했네. 엄마가 더 고생했지. 영숙이 경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들이 많이 컸습니다. 어느새 엄마 키만큼 자랐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뭐 해줄까? 아니야, 나 라면 끓여 먹었어. 엄마나 먹어. 그래. 그럼 엄마도 같이 먹을까? 라면을 끓입니다. 둘이 나눠 먹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십니다. 맛있다. 영숙이 웃습니다. 경수도 웃습니다. 경수도 일을 시작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신문 배달을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를 돕니다. 경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공부해야지.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어머니와 아들 둘 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간단하지만 따뜻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각자의 일터로 향합니다. 경수는 성적이 좋습니다. 장학금을 받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경수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둘이 떡볶이를 나눠 먹습니다. 단짠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경수가 대학에 합격합니다. 국립대학교 장학금 전액 수혜자. 합격증을 들고 집에 돌아온 경수. 영숙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기쁜 눈물이야. 영숙이 경수를 안습니다. 꽉 안습니다. 경수도 어머니를 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여기까지 키워줘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대학 4년 경수는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속합니다. 생활비는 스스로 법니다. 영숙은 여전히 일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학생이 됐다는 사실이 삶에 힘을 줍니다. 우리 아들 대학생이에요. 식당 동료들에게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아들 키운 보람이 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영숙이 웃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입니다. 경수가 군대에 갑니다. 2년. 영숙은 매주 편지를 씁니다. 경수도 답장을 보냅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제대하면 취직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영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편지가 닳도록 읽습니다. 제대 후 경수는 취직에 성공합니다. 중견기업 사무직. 월급도 괜찮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경수는 영숙에게 선물을 사옵니다. 예쁜 블라우스 한 벌. 엄마, 이거 입어봐요. 어머, 이게 얼마짜리인데? 괜찮아요. 엄마 거예요. 영숙이 블라우스를 입어봅니다. 거울을 봅니다. 오랜만에 보는 예쁜 옷.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잘 어울려요, 엄마. 그래. 영숙이 웃습니다. 경수도 웃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옷장에 넣습니다. 하얀 천으로 싸서 보관합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입어? 중얼거리며 웃습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근면이라는 이름의 희망. 그것이 둘을 지탱했습니다. 회사 동료 박지영. 경수보다 1살 어립니다. 격리팀에서 일합니다. 조용하고 성실합니다. 점심시간 우연히 같은 식탁에 앉게 됩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어색한 침묵. 밥을 먹습니다. 경수가 먼저 말을 겁니다.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적응하고 있어요. 대화가 이어집니다.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6개월 후 경수가 지영에게 고백합니다. 저 지영 씨를 좋아합니다. 지영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수 씨가 좋아요. 둘은 연애를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1년 후 경수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영숙이 놀랍니다. 하지만 금방 웃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야?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됐어. 엄마 만나고 싶다. 지영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작은 빌라. 깨끗하지만 낡았습니다. 지영이 인사합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영숙이 지영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 참 예쁘네. 우리 경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셋이 저녁을 먹습니다. 영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지영이 맛있게 먹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더 있어. 영숙이 계속 반찬을 권합니다. 지영이 웃으며 받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합니다. 지영이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아니야, 같이 하자.
둘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경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따뜻한 장면입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릅니다. 하객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지영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습니다. 영숙이 눈물을 닦습니다. 우리 경수가 장가를 가는구나.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눈물이야. 주례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절을 합니다. 영숙 앞에 섭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지영이 말합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입니다. 25평. 영숙도 함께 삽니다. 어머님, 같이 사셔요. 제가 잘 모실게요. 지영이 먼저 제안합니다. 영숙이 처음엔 사양합니다. 아니야, 너희끼리 살아야지. 어머님, 저희 둘 다 일하니까 어머님이 계셔야 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가 필요해요. 지영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폐를 끼치지 않게 조심할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인데요. 세 사람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영숙은 집안일을 맡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경수와 지영은 출근합니다. 영숙이 도시락을 싸줍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앉습니다. 영숙이 준비한 저녁상. 풍성하진 않지만 정성이 가득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숟가락 소리, 웃음소리. 평범하지만 행복한 저녁입니다. 밤, 경수와 지영이 방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 괜찮지? 괜찮다니요. 정말 좋으세요. 친엄마 같아요. 다행이다. 사실 걱정했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지영이 경수의 손을 잡습니다. 경수도 지영의 손을 잡습니다. 1년 후 지영이 임신합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경수가 놀랍니다. 기쁩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둘이 얼싸안습니다. 영숙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저희 아기 생겼대요. 영숙이 눈을 크게 뜹니다. 정말? 어머,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야? 네, 어머니. 영숙이 지영을 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출산일. 경수와 영숙이 병실 밖에서 기다립니다. 긴장됩니다. 엄마, 괜찮을까? 괜찮아. 지영이 씩씩한 애야. 1시간 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간호사가 나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경수가 뛰어갑니다. 영숙도 따라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가 보입니다. 빨간 얼굴, 작은 주먹. 우리 손주. 영숙이 유리에 손을 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우세요? 기쁜 눈물이야. 우리 경수 아빠 됐네. 아기 이름은 서준. 영숙이 지었습니다. 서쪽에서 떠오르는 준수한 아이가 되라고. 좋은 이름이에요, 어머니. 퇴원 후 집이 북적입니다. 아기 울음소리, 웃음소리. 영숙이 서준을 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우리 서준이 할미가 잘 키워줄게. 서준이 할머니를 봅니다. 웃는 것 같습니다. 지영이 그 모습을 봅니다. 따뜻합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몸조리 해야지. 영숙이 서준을 돌봅니다. 밤낮 없이.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우리 손주 참 예쁘네. 매일 중얼거립니다. 서준을 보며 웃습니다. 경수가 퇴근하면 서준을 안습니다. 아빠 왔어, 서준아. 서준이 아빠를 봅니다.
손을 뻗습니다. 경수가 그 작은 손을 잡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서준이 돌봐주셔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밤, 세 사람과 아기가 함께 있는 거실. TV 소리, 아기 제잘거리는 소리. 영숙이 그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혼자였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행복하다.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 시절이 영숙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입니다. 서준이 8살이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영숙은 67입니다. 할미, 오늘 뭐 먹어요? 응? 오늘 뭘 먹지? 영숙이 멍하니 냉장고를 봅니다. 서준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할미, 어제 김치찌개 먹었잖아요. 그랬어? 할미가 깜빡했나 보다.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할미, 오늘 급식 뭐였는지 말했잖아요. 그랬어? 할미가 못 들었나 보다. 경수와 지영이 퇴근합니다. 집안에 가스 냄새가 가득합니다. 어머니, 가스불. 경수가 달려가 불을 끕니다. 냄비가 타고 있습니다. 영숙이 놀란 얼굴로 부엌에서 나옵니다. 어머, 내가 불을 켜놨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영이 영숙을 살핍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괜찮아. 깜빡했나 보다. 하지만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날 영숙이 마트에 갑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익숙한 길인데 헷갈립니다.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는 곳 같은데 낯섭니다. 한참을 헤맵니다. 서준이 학원에서 돌아옵니다. 집 앞에서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할미, 거기서 뭐해요? 서준아. 할미가 문 어떻게 여는지 깜빡했어. 서준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할미, 비밀번호 잊어버렸어요? 그런가 보다. 나이 먹으니 자꾸 까먹네. 저녁 식사 시간. 영숙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경수야, 밥 먹었어? 네, 어머니. 지금 먹고 있잖아요. 아, 그래. 할미가 또 깜빡했네. 10분 후. 경수야, 밥 먹었어? 경수와 지영이 눈빛을 교환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밤, 부부가 방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 생각했어.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병원 한번 모셔가 볼까? 그게 좋을 것 같아. 주말, 경수가 영숙을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건강검진? 나 괜찮은데. 그래도 확인하는 게 좋잖아요.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MRI, 인지기능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옵니다. 경수가 혼자 진료실에 들어갑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의사가 영상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해마 부분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경수의 머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치매라니요. 어머니가 현재는 경도인지 장애 단계입니다. 하지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는 할 수 있습니까?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나옵니다. 대기실에 영숙이 앉아 있습니다. 경수야, 뭐래? 괜찮대요, 어머니. 그냥 영양제 처방받았어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영에게 말합니다. 여보, 어머니가 치매래. 지영이 입을 막습니다. 어머, 그럼 어떡해? 일단 약을 드리고 지켜보자. 아직 초기래. 네, 그래야죠.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루 3번. 영숙은 이유를 모릅니다. 이게 뭐 하는 약이야? 건강보조제예요, 어머니. 드세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증상은 계속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겨울이 옵니다. 영숙이 외투 없이 밖에 나갑니다. 지영이 발견하고 쫓아갑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추운데. 응, 나 어디 가려고 했더라? 집에 들어가요, 어머니. 영숙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손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지영이 영숙의 손을 잡고 풀어줍니다. 어머니, 나가실 때 말씀하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그래. 미안해. 서준도 알아챕니다. 엄마, 할미가 왜 자꾸 이상한 말해요? 할미가 조금 편찮으신 거야. 우리가 잘 챙겨드려야 해. 알았어요. 서준이 할머니를 더 잘 챙깁니다. 손을 잡고 다닙니다. 할미, 조심해요. 우리 서준이 참 착하네. 영숙이 손주를 봅니다. 다행히 서준은 아직 잘 알아봅니다. 밤, 영숙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왜 이러지? 거울을 봅니다. 낯익은 얼굴인데 낯섭니다. 나 맞나? 작은 균열.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하루는 전쟁입니다. 아침 7시 알람과 함께 시작됩니다. 경수와 지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씻고 옷을 입고 서둘러 준비합니다. 서준아, 일어나. 네. 서준도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손이 느립니다.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지영이 재빨리 식탁을 차립니다. 간단하게. 빵과 우유, 계란. 빨리 먹어요. 늦겠어. 허겁지겁 먹습니다. 서준이 우유를 쏟습니다. 아, 서준아. 미안해요. 지영이 재빨리 닦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7시 40분. 가야 해. 빨리. 신발을 신고 나갑니다. 현관문이 쾅 닫힙니다. 집에 영숙 혼자 남습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천천히. TV를 켭니다. 소리가 있으니 덜 외롭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먹습니다. 남은 반찬으로 간단하게. 맛없네. 중얼거립니다. 예전엔 요리를 잘했는데 이젠 뭘 어떻게 하는지 헷갈립니다. 오후 2시 집을 나갑니다. 산책을 하려고. 익숙한 동네인데 길이 낯섭니다. 여기가 맞나? 표지판을 봅니다. 동 이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한참을 걷습니다. 어느새 낯선 곳입니다. 돌아가려는데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가지? 주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저기요, XX 아파트가 어디예요? 아, 여기서 한참 가야 하는데요. 버스 타세요. 버스 번호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결국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할머니, 댁이 어디세요? 주소를 말합니다. 경찰이 경수에게 전화합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어머님이 길을 잃으셨는데요. 경수가 회사에서 뛰쳐나옵니다. 조퇴합니다. 영숙을 데리러 갑니다. 파출소에 앉아있는 어머니. 불안한 표정. 어머니. 경수야. 할미가 길을 잃어버렸어.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가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영숙의 손이 떨립니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영숙이 집을 나가 길을 잃습니다. 경수와 지영은 번갈아 조퇴합니다. 상사에게 눈치를 받습니다. 김대리, 요즘 자리 비우는 일이 잦은데?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해야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과장, 이번 주에만 3번째인데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셔서. 알아요. 하지만 회사 일도 중요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녁 7시 겨우 퇴근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8시. 영숙이 현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경수 기다렸어. 집에 아무도 없더라. 안에 들어가 계시지. 왜 밖에? 문을 못 열겠어. 비밀번호를 모르겠어. 지영이 한숨을 쉽니다. 피곤이 쌓입니다. 서준을 데리러 학원에 갑니다. 이미 9시가 넘었습니다. 엄마 늦었어요. 미안해, 서준아. 할미 때문에. 괜찮아요. 집에 도착하면 10시. 저녁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이나 배달 음식.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이네. 지영이 미안해합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맛있어요. 경수가 위로합니다. 하지만 둘 다 지쳐갑니다. 밤 11시 서준을 재웁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빨래를 돌립니다. 12시가 되어서야 둘이 침대에 눕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쓰러지겠어. 조금만 참자. 어쩌겠어.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볼까?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러다 둘 다 회사 잘릴 것 같아. 침묵이 흐릅니다. 알아보자. 일단 알아보고 생각하자. 요양보호사를 알아봅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월 150만 원. 이 돈이면 우리 생활비가 빠듯한데. 하지만 어쩌겠어. 어머니 혼자 두면 위험하잖아. 결국 요양보호사를 고용합니다. 50대 여성, 친절해 보입니다. 어르신 잘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3달 만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숙이 멍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졌어. 화장실에서. 하지만 의심스럽습니다. 멍 위치가 이상합니다. 몰래 CCTV를 설치합니다. 며칠 후 확인합니다. 화면에 보호사가 영숙을 거칠게 다루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어휴, 가만히 좀 계세요. 영숙을 밀어붙입니다. 영숙이 넘어집니다. 경수가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쥡니다. 이 XX? 당장 보호사를 해고합니다. 경찰에 신고도 고려하지만 증거가 약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사는 그렇게 사라집니다. 경수와 지영, 다시 둘이서 어머니를 돌봅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는 없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둘은 점점 지쳐갑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경수와 지영, 둘 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여보,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지영이 먼저 꺼냅니다. 경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를 그곳에 보낸다고? 우리가 이러다 정말 쓰러질 것 같아. 서준이도 신경 못 써주고. 경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알아는 보자. 일단 요양원을 알아봅니다. 여러 곳을 방문합니다. 시설, 비용, 프로그램. 작은 요양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집에서 가깝고 비용도 적당합니다. 여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여기로 하자. 영숙에게 말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어머니. 응? 어머니, 건강 때문에 잠깐 요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영숙이 경수를 봅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나 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버리는 거잖아. 나 필요 없으니까. 영숙이 울먹입니다. 경수도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알았어. 가면 되잖아. 가면. 입소일. 짐을 챙깁니다. 많지 않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차에 탑니다. 영숙은 창밖만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합니다. 2층 건물. 깨끗해 보입니다. 원장이 나와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잘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숙의 방으로 안내됩니다. 4인실. 이미 3명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침대에 짐을 풉니다. 영숙이 침대에 앉습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어머니,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경수가 돌아서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차에 탑니다. 시동을 겁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합니다. 핸들에 머리를 기댑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한참을 울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상하네. 지영이 중얼거립니다. 서준이 할머니를 찾습니다. 할미는요? 할미. 잠깐 다른 곳에 계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거짓말입니다. 주말 요양원을 방문합니다. 영숙이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영숙이 돌아봅니다. 잠시 알아보는 듯 하다가 이내 고개를 돌립니다. 어머니, 저예요. 경수예요. 경수? 네, 엄마 아들. 아, 그래.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영숙은 계속 창밖만 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돌아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 상태가 좀 안 좋으십니다.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수가 달려갑니다. 영숙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숙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팔에 멍이 가득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원장이 애매하게 웃습니다. 어르신이 넘어지셔서 이렇게 많이요? 의심이 듭니다. CCTV를 요구합니다. CCTV는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어머니 일인데 왜 못 봅니까? 결국 경찰을 부릅니다. 조사가 시작됩니다. CCTV를 확인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영숙을 학대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영숙을 때립니다. 영숙이 울부짖습니다. 경수가 화면을 보며 몸을 떱니다. 이 XX들 고소합니다. 원장과 보호사 모두 영숙을 데리고 나옵니다. 집으로 데려옵니다. 어머니, 다시는 그런 곳 안 보낼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경수가 어머니를 안고 옵니다. 영숙도 옵니다. 지영이 결심합니다. 여보, 제가 회사 그만둘게요. 뭐? 그럼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를 또 그런 곳에 보낼 순 없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아껴 쓰면 돼요. 지영이 사직서를 냅니다. 10년 다닌 회사.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서 영숙을 돌봅니다. 24시간.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양원보다는 낫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안전합니다. 경수는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만 힘들게.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지영이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역력합니다. 밤 경수가 퇴근하면 지영은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땠어? 어머니가 저를 몰라보세요. 자꾸 낯선 사람이라고. 지영이 울먹입니다. 경수가 아내를 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요.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치매는 사람을 바꿉니다. 영숙은 더 이상 그 따뜻했던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침 지영이 영숙에게 약을 드립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영숙이 지영을 봅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입니다. 당신 누구야? 왜 자꾸 나한테 뭘 먹이려고 해? 어머님, 저예요. 지영이요. 지영? 지영이가 누군데? 약을 뿌리칩니다.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지영이 무릎을 꿇고 알약을 줍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어머님, 제발, 저리 가. 나 혼자 있게 해줘. 영숙이 소리를 지릅니다. 지영이 물러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소리를 죽이며 웁니다. 점심시간 밥을 먹입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이게 뭐야? 개먹이야? 숟가락을 던집니다. 국이 지영의 옷에 튑니다. 어머님, 나 안 먹어. 가져가. 지영이 숟가락을 줍습니다. 옷을 닦습니다. 참습니다. 어머님, 드셔야 해요. 안 드시면 쓰러지세요. 시끄러워. 꺼져. 영숙이 밥그릇을 밀어냅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집니다. 밥알이 사방에 흩어집니다. 지영이 그것을 치웁니다. 눈물이 또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합니다. 오후 목욕을 시키려 합니다. 어머님, 씻으셔야 해요. 싫어. 넌 누군데 나를 벗기려고 해. 어머님, 제발. 강도야. 사람 살려. 영숙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웃이 걱정할 정도입니다. 지영이 포기합니다. 목욕은 다음에. 저녁 경수가 퇴근합니다. 집이 엉망입니다. 여보, 오늘도 힘들었구나. 지영이 소파에 축 늘어져 있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하지만 눈가가 빨갛습니다. 운 것이 분명합니다. 경수가 아내를 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괜찮아요.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언제 지나갈까요? 밤 10시 영숙이 방에서 나옵니다. 엄마, 엄마 어딨어?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너 누구야? 내 엄마 어딨냐고. 영숙이 지영을 밀칩니다. 지영이 비틀거립니다. 경수가 달려와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경수야? 경수야, 우리 엄마 어딨어? 집에 가야 해.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여기 내 집 아니야. 영숙이 울기 시작합니다. 경수도 눈물이 납니다. 1시간을 달래서 겨우 재웁니다. 부부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둘 다 녹초입니다. 여보, 나 못할 것 같아. 지영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지영이 소리를 높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데 우리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경수가 아내를 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만 고생시켜서 제가 미안해요. 며느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며느리예요. 둘이 안고 웁니다. 서준이 방문을 엽니다. 엄마, 괜찮아? 지영이 재빨리 눈물을 닦습니다. 응, 괜찮아. 서준아, 자야지. 엄마 우는 것 같았는데. 아니야. 엄마 안 울었어. 서준을 재웁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옵니다. 여보, 서준이한테 미안해요. 제대로 신경을 못 써줘서. 나도 아빠 역할을 못하고 있어.
둘 다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새벽 3시 영숙이 또 깹니다. 엄마, 엄마. 지영이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입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엄마 어딨어? 엄마가 밥 안 줘. 제가 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너 누구야? 지영이에요, 어머님. 모르겠어. 다들 모르겠어. 영숙이 울먹입니다. 지영도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울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영숙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추워. 이불 덮으세요. 이불을 덮어줍니다. 영숙이 잠듭니다. 지영이 방으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천장을 봅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대답은 없습니다. 아침이 옵니다. 또다시 하루가 시작됩니다. 같은 일상의 반복.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영은 버팁니다. 말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하지만 한계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지영이 잠에서 깹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영숙의 방으로 갑니다. 침대가 비어 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을 확인합니다. 없습니다. 거실, 부엌, 모든 방을 뒤집니다. 없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 돼. 지영이 경수를 깹니다. 여보, 어머니가 없어요. 경수가 벌떡 일어납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둘이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뒤집니다. 어머니, 어머님, 소리를 지르며 찾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경비실에 들어갑니다. 저희 어머니 못 보셨어요? 70대 여성분인데. 아, 새벽에 할머니 한 분 나가시던데요. 맨발로. 맨발이요? 네, 이상해서 붙잡으려 했는데 뿌리치고 가셨어요. 경수가 112에 전화합니다. 실종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입니다. 네, 인적사항 말씀해 주세요. 신고를 마칩니다. 경찰이 출동합니다. CCTV를 확인합니다. 새벽 4시 30분 영숙이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맨발에 잠옷 차림. 어둠 속으로 걸어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합니다. 영숙은 큰 길로 나가 계속 걷습니다. 방향도 없이 마지막 CCTV. 외곽으로 향하는 영숙의 뒷모습. 여기서 끊겼네요. 이쪽으로 수색해 보겠습니다. 경수와 지영도 함께 찾습니다. 온 동네를 뒤집니다. 어머니, 엄마, 목이 쉬도록 외칩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서준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엄마, 할미는요? 할미, 잠깐 나가셨어.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서준을 이웃집에 맡깁니다. 다시 찾으러 나갑니다. 해가 집니다. 날이 추워집니다. 11월 중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영이 울며 찾습니다. 경수도 눈물을 흘립니다. 밤 10시,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경찰도 수색을 계속하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대대적으로 수색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둘 다 기진맥진합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여보, 어머니 괜찮으실까요? 모르겠어. 경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맨발로 나가셨는데, 이렇게 추운데. 지영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제대로 못 봤어.
문을 잘 잠갔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지영이 자책합니다. 경수가 아내를 안습니다. 우리 잘못 아니에요. 아무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뒤척이다 새벽을 맞습니다. 6시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경찰과 함께 수색을 재개합니다. 동네 주민들도 함께 찾아줍니다. 할머니 꼭 찾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경수의 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님, 저 XX 파출소인데요. 경수의 심장이 멎습니다. 어머니, 찾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침묵. 그런데요? 인근 시골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그게, 보호자님, 일단 오시는 게. 전화가 끊깁니다. 경수가 주소를 받아 적습니다. 지영과 함께 차에 탑니다. 30분을 달립니다. 시골길, 비닐하우스가 보입니다.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서 있습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경찰이 다가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어머니는 경찰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비닐하우스 안으로 안내됩니다. 바닥에 하얀 천이 덮여 있습니다. 어머님, 경수가 다가갑니다. 천을 걷습니다. 영숙이 누워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맨발, 발바닥이 까맣게 더러워져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어머니, 경수가 어머니를 안습니다. 차갑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소리를 지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건 부검 후에. 경찰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경수는 어머니를 안고 옵니다. 아이처럼 웁니다. 지영도 무너집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웁니다. 어머님, 어머님. 비닐하우스 안에 울음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영숙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습니다. 경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못나서, 엄마를 제대로 못 지켜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장례식장에 영숙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 건강했던 시절. 경수가 상주로 앉아 있습니다. 검은 상복. 눈가가 퉁퉁 부어 있습니다. 지영도 옆에 앉아 있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습니다. 서준이 할머니 사진을 봅니다. 할미, 언제 와요? 할미는, 이제 안 와. 왜요? 하늘나라에 가셨어. 언제 내려와요? 경수가 서준을 안습니다. 대답하지 못합니다. 조문객이 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이웃 몇 명,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기계적으로 3일장. 경수는 한숨도 자지 못합니다. 어머니 생각만 합니다. 후회만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배회감지기를 신청했더라면, 요양원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직접 돌봤더라면, 끝없는 가정.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발인일, 관이 나갑니다. 경수가 관을 끌어안습니다. 엄마, 엄마. 주변에서 말립니다. 이제 보내드려야죠. 싫어요. 보내기 싫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합니다. 관이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1시간 후 유골함이 나옵니다. 영숙의 전부가 이 작은 함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납골당으로 갑니다. 유골함을 안치합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경수가 절을 합니다. 지영도 절을 합니다. 서준도 절을 합니다. 돌아서 나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집, 어머니의 방을 엽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침대, 옷장, 사진들. 경수가 사진첩을 꺼냅니다. 한 장씩 넘깁니다. 어린 시절 사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어머니가 웃고 있습니다. 서준이 태어났을 때 사진, 어머니가 손주를 안고 있습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사진이 젖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지영이 옆에 앉습니다. 경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어머니를 우리 둘 다 최계속천 59선을 다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최선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밤 경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술 취한 아버지에게서 자신을 지켜주던 어머니, 가난했지만 도시락에 쪽지를 넣어주던 어머니, 대학 합격증을 보고 울던 어머니, 첫 월급으로 사준 블라우스를 아껴 입던 어머니, 손주를 안고 행복해하던 어머니, 치매에 걸려 자신을 몰라보던 어머니, 맨발로 어둠 속을 헤매던 어머니, 차갑게 누워있던 어머니,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엄마,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말 못해서 미안해요. 어둠 속에서 중얼거립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달, 2달. 경수는 회사를 다니고 지영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서준은 학교에 다닙니다. 일상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일상, 어딘가 비어있는 일상. 가끔 경수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후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일요일 납골당을 찾습니다. 어머니 앞에 꽃을 놓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저는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서준이 많이 컸어요. 할미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지영이도 잘 있어요. 가끔 어머니 얘기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참지 않습니다. 한참을 웁니다. 울음이 멎으면 돌아섭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흐릅니다. 엄마, 거기는 춥지 않죠? 이제는 편히 쉬세요. 다음 생엔 제가 더 잘할게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녁 세 식구가 식탁에 앉습니다.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어머니 자리.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조용히 서준이 말합니다. 아빠, 나 나중에 어른 되면 아빠 잘 모실 거야. 경수가 서준을 봅니다. 고마워, 서준아. 할미가 그러셨어요. 부모 잘 모시는 게 효도래요. 경수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그래, 할미 말이 맞아. 밥을 계속 먹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일기를 씁니다. 오랜만에 엄마, 오늘 또 엄마 생각을 했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미안하고 사랑해요. 다시 태어나면 꼭 더 잘할게요. 그때까지 편히 쉬세요. 펜을 놓습니다. 일기장을 닫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어머니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요?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다만 익숙해질 뿐입니다. 맨발로 떠난 어머니, 그 사랑만은 남았습니다.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